안녕하세요, 서울미인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오늘은 청담동 오솔길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 1위가 어디였는지 기억을 하세요? 제가 이전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청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였었느냐? 2020년까지는 서초구에 있는 트라우마하우스 오차, 이건희 회장님의 집으로도 유명했었죠. 트라우마하우스 오차가 공시가에 거의 1위를 많이 이제 이름을 올렸었다가 2021년 PH129가 지어진 이후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PH129가 무려 4년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 1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됐느냐? PH129에서 에테르노 청담으로 왕자의 자리를 내주면서 에테르노 청담이 공시가 1위를 기록하게 된 거죠. 2021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계속 청담이 전국의 공시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들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BTSB가 PH129를 142억 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화제가 한번 됐었고요. 가장 최근이죠.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가 에테르노 청담을 218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청담이면 그냥 다 되는 걸까요? 청담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리고 무조건 1등이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은 공시가 1위가 되고 어떤 상품은 미분양이 되고 어떤 상품은 공매로 넘어가거나 PF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저는 오늘 청담을 단순히 비싼 동네로 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 청담에서 최고가 상품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청담에서도 실패한 상품이 나오는지, 오늘은 그 이유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부촌은 아닙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이후에 청담인 삼성동, 그다음에 설해마을, 서초동, 그리고 반포 일대와 같이 고급 주거지로 경쟁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강남 부촌이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압구정이나 반포 같은 대단지 아파트를 떠올리지만 그 당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밀도 빌라, 단독형 주거, 그다음에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환경이 고급 주거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청담의 이미지를 바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갤러리아 백화점의 개관이었습니다.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청담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명품거리와 상권은 청담의 이미지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담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고급 주거, 명품 소비, 다이닝, 메디컬,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가 함께 모인 동네가 됐습니다. 한남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남은 대저택가, 재벌가 이미지가 강합니다. 반면 청담은 강남의 고급 주거와 럭셔리 상권이 함께 성장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청담동은 청담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지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청담 사거리 북쪽, 아까 제가 서 있었던 오솔길 라인과 가까운 쪽은 기존의 고급 주거의 이미지를 가장 오래 가지고 온 지역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지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전에 있던 효성빌라, 사실 효성빌라가 설해마을에도 있고 여기저기 고급 빌라로 예전엔 유명했었죠. 효성빌라를 재건축한 청담 101이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신축의 고급 빌라고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좀 더 아래쪽까지 이 전체적인 블록에는 기존에 있었던 상지 리치빌라든가 카일룸, 그다음에 멤버스 카운티 시리즈 등등 오래된 고급 빌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또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급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가장 오랫동안 가지고 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보이는 빌라들 자체가 아파트와 달리 보통 이제 저층의 고급 빌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밀도로 좀 지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강과 가깝다는 점,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청담동의 상권들, 뭐 명품거리라든가 다양한 상업시설들을 이용하기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워너청담, PH129, 에테르노 청담 등 슈퍼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청담동 한강변의 가격 기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최근 서울의 공동주택의 최고가의 흐름은 바로 이 청담동의 한강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담 사거리 위쪽의 오른쪽은 주거지의 성격이 강하다면 좌측은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좌측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주변에 보시면 압구정의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그러면서 압구정 롯데와 같은 상권과도 연결이 되는 지역입니다. 상업시설과 압구정 생활권과의 연결성이 강합니다. 에테르노 압구정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에테르노 압구정은 이름에는 압구정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상은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갤러리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까운데요. 부지는 옛날에 있던 구 효성빌라를 재건축해서 지어지는 에테르노 시리즈의 2차입니다. 근데 이 에테르노 압구정은 금액대가 1차가 2019년에 100억을 넘겨서 펜트가 300억이었다고 하면은 2차의 펜트하우스는 분양 금액이 750억 원이었는데요. 사실 저게 될까 싶었는데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에테르노 압구정의 펜트하우스도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750억을 다 주지는 않고 조금 조정을 좀 해서 아마 좀 700보다 조금 싸게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에테르노 압구정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도 구매를 한 걸로 또 알려져 있었잖아요. 최소한 200억대 이상으로 다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 청담동에 들어서는 이 금액 자체가 서울에 있는 고급 주거 시장에서의 기록을 갱신하는 금액들은 전부 다 청담에서 나오고 있어서 최상단의 금액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진정한 슈퍼리치의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고가 주거시장의 가격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한남, 성수, 용산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에테르노 시리즈의 또 이제 3차 에테르노 용산 같은 경우도 펜트하우스 금액이 한 415억 정도였는데요. 그 역시도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볼 때 초고가 주거시장의 금액은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중에서도 1등, 공시지가 1위라든가 에테르노 압구정의 750억 이런 거를 들어보면 기준은 모든 게 청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담 사거리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고급 빌라와 아파트들이 청담 공원을 주변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랜든그로브 청담, 동양 파라곤이라든가 어퍼하우스 청담,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청담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한강변이 가까운 오솔길 라인처럼 청담동의 초고가 라인을 만드는 지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청담동의 실거주를 받쳐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의 접근성이라든가 생활의 편의성, 삼성동 생활권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북초등학교, 영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등과 함께 삼성동 코엑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청담동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에테르노라든가 PH119 되게 비싼 초고가의 고급 빌라 몇 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거주 수요가 축적되어 있는 동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청담 사거리에서의 우측을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청담 자이와 청담 르에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청담 자이는 청담동에서도 되게 보기 드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청담동에서의 아파트를 딱 얘기하면 그동안의 대장주는 사실 청담 자이였습니다. 물론 그 옆으로도 청담 아이파크라든가 레미안 등도 있기는 한데 청담 자이가 가장 잘 지어진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담 르엘이 신축으로서 이제 재건축이 돼서 다 지어지게 됐죠. 오래된 건영이라든가 또 자금자금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청담 르엘은 반포와 같이 대규모의 아주 커다란 신축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청담동 아파트의 금액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는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급 빌라와 아파트가 함께 금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남동이라든가 설해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청담동만의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담의 위쪽 한강변은 가격의 상단 라인을 만들고 좌측은 압구정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거리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은 청담공원, 학군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거주 수요가 받쳐주고 있고 우측은 청담자이라든가 청담르엘과 같은 아파트 라인이 버티고 있는 거죠. 청담이 강한 이유는 이 네 방향이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고급 주거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담의 특징은 주거와 상업이 가까이에 있다는 점인데요. 고급 빌라와 아파트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거리와 상업시설만 있지도 않습니다. 주거지에서 조금만 나가면 파인다이닝, 카페, 갤러리, 백화점 여러 가지 등등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청담은 조용한 주거지도 아니고 완전히 상업화된 거리도 아닙니다. 고급 주거지와 럭셔리 상권이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이 점이 청담을 다른 부촌과 다르게 만듭니다. 한남은 주거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성수는 신흥 상권과 신흥 주거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반면 청담은 오래된 고급 주거와 럭셔리 상업 인프라가 함께 축적되어 온 동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청담은 강한 입지입니다. 하지만 청담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품의 성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담에서는 최고가 기록과 실패 사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어떤 상품은 공시가 1위가 되었고, 어떤 상품은 미분양이 되었고, 어떤 상품은 공매나 PF로 인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청담의 몰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청담을 거부한 게 아니라 청담이라는 이름만 믿고 만든 애매한 상품을 거부한 겁니다. 예전에는 청담이라는 주소 자체가 강력한 설득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초고가 시장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입지가 좋아야 하고 상품의 구성이 명확해야 되고 규모가 작더라도 그 작은 규모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획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살 것인지 그리고 왜 이 가격을 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청담이다 하더라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지만 청담에서 실패하는 상품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땅, 애매한 규모, 지나치게 상업지에 가까운 입지, 차별화되지 않은 상품 기획, 그리고 과도한 분양가까지. 이 조건이 겹치게 되면 제 아무리 청담이라도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디아드 청담입니다. 디아드 청담은 청담동 1번지에 지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이 상품은 주거의 상품은 아닙니다. 초고가 멤버십 클럽을 표방한 상품인데요. 청담동이라는 입지와 초고가 멤버십을 결합한 사례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은 공매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두 번째는 루시아더 테라스입니다. 루시아더 테라스는 청담동 대로변에 있는 고급 하이엔드 오피스텔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상품은 기획이 됐을 때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숲 같은 개념을 또 도입해서 만들었지만 작은 땅, 굉장히 비싼 분양가, 결국은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비단 이 상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산 대로변에 있는 소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분양에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분양을 했을 당시에는 순조로웠었고 분양이 잘 되었었죠. 미분양이 물론 좀 있긴 했었지만요. 준공하는 시점에서는 분양했던 시점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을 예상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주소지가 청담이라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패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청담이라는 이름만 믿고 제대로 된 타겟이라든가 금액, 전체적인 상품의 기획을 하지 않고 만든 상품은 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담의 미래를 볼 때도 청담 사거리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방향별로 역할이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위쪽 한강변입니다. 에테르노 청담, PH129, 워너 청담이 이미 공동주택의 최고가 라인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 라인은 앞으로도 청담 가격의 상단을 계속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용산에서도 에테르노 용산 펜트하우스가 400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성수에서도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290억 원 거래가 나왔지만 청담과 압구정 한강변은 여전히 가격의 가장 높은 기준을 만드는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좌측 압구정 연결축입니다. 이쪽은 압구정 재건축과 함께 봐야 되는데요. 압구정 한강변의 재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갤러리아, 압구정 로데오, 청담 명품거리, 청담 한강변 주거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 강하게 묶일 수 있습니다. 청담의 좌측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압구정의 소비 인프라와 청담의 고급 주거가 만나는 전략적인 자리입니다. 이 연결성이 강화될수록 청담 상단부에 있는 고급 빌라들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측은 성수 전략 정비구역과 연결이 되는데요. 성수는 신흥 고급주거, 신축 대단지, 문화상권이 빠르게 성장한 동네입니다. 청담은 오래 쌓인 고급주거와 명품 인프라를 가진 동네죠. 두 지역은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의 가격 기준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수가 올라온다고 청담이 약해진다고 보기보다 청담과 성수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동부권의 고급주거의 축을 함께 키우는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볼 텐데요. 아래쪽은 삼성동과 코엑스, 영동대로 개발축과 연결이 됩니다. 다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죠. 청담의 미래는 네 방향이 각각 다르게 움직입니다. 위쪽의 한강변은 가격 상단을 만들고 좌측 압구정 연결축은 브랜드와 소비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측에 있는 성수 연결축은 신흥 고급 주거지와의 확장성을 만들고 아래쪽 삼성동 연결축은 업무, 교통, 산업 인프라와 연결되며 청담의 배후 가치를 확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담은 그냥 청담이라는 주소보다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인지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에서 프리마호텔의 아만타워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만타워는 단순히 또 하나의 고급 주거 상품이 아닙니다. 청담의 초고가 주거 시장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좌표입니다. 청담이라는 입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레지던스,
상업시설, 운영시스템, 서비스가 다 같이 결합했을 때 과연 시장은 어느 금액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전에 청담의 하이엔드 개발 프로젝트 중에 일부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비싼 땅을 샀습니다. 고급스럽게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 정도로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먼타워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비싼 주거시설이 아니라 브랜드 운영, 호텔 서비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고급 주거의 트렌드 자체가 복합개발 방식, 즉 MXD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담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용산처럼 10,000평 이상의 땅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대신에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MXD 방식을 청담에서 최초로 도입한 게 바로 아만타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청담의 가격 상단은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장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청담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만청담은 청담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청담은 여전히 서울 최고가 주거의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공시가격 1위의 지속적인 흐름도 청담에서 나오고 있고 초고가 실거래와 분양가의 기준도 계속 청담과 그 주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이라고 다 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시장은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청담 안에서도 어느 방향인가? 한강변인가, 압구정과 가까운가, 아니면 삼성동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품인가, 규모는 충분한가, 기획은 명확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상품은 청담 안에서도 분명 더 높은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답하지 못하는 상품은 실패한 상품들과 같이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앞으로의 청담은 주소 하나로 설명되지는 않을 겁니다. 청담이라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만든 최고가는 여전히 청담에서 나옵니다. 청담동은 이 왕자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청담동이었습니다.